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이번엔 양자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비타민, 여러분의 활력소 지용입니다. 와, 벌써 우리 양자 컴퓨터 4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네요. 지난 3편 동안 우리 윤 작가님이 양자의 탄생부터 거인들의 전쟁, 그리고 배터리와 신약까지 바꾸는 마법 같은 효용들을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만 하셨다면 오늘 제 방송은 조금 서늘하게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통장 잔고, 국가 기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까지 전부 뒤흔들 수 있는 디지털 아포칼립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제4편, 2050년 양자가 일상이 되면 디지털 아포칼립스 vs 유토피아. 그중에서도 오늘은 공포와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일부, 무너지는 성벽과 방패의 탄생 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다들 비밀번호 걸어두셨죠? 은행 앱은요? 코인 지갑은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정보를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라는 금고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금고를 단 1초 만에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오늘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밤잠에 설치며 두려워하는 그 이름, 양자 컴퓨터가 모든 암호 체계를 다 풀 수 있게 되는 날, 바로 큐데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암호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RSA나 ECC 같은 암호 체계를 씁니다. 이건 아주 큰 숫자를 두 개의 소수로 나누는 소인수 분해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15가 3 곱하기 5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죠. 하지만 600자리가 넘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하면 현재 인류가 가진 최강의 슈퍼컴퓨터를 총동원해도 수조 년, 아니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비밀번호는 안전해 라고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1994년 수학자 피터 슈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이 600자리 숫자 단 몇 분 만에 풀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내가 만들었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슈어 알고리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양자 퓨리의 변환을 활용한 양자 주기 찾기란 방식을 사용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대신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깨야 되는 암호, 즉 600자리 복소수를 우리가 따야 되는 자물쇠라고 할게요. 복소수를 푸는 고전적인 소인수분해 방식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법으로 하잖아요. 비유하자면 자물쇠의 소수라는 키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씩 넣어보는 방식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요? 양자적으로 자물쇠의 내부 부품들을 소리들로 만들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소리들로 바뀐 부품들, 즉 소수들을 소리로 상쇄시키면 이 자물쇠도 풀 수 있게 되겠죠? 양자 컴퓨터는 모든 소리를 한 번에 자물쇠 안으로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1편에서 설명했던 중첩과 상쇄 간섭을 이용해 정답이 아닌 경로는 순식간에 지워버려서 정답 경로를 찾는 원리 기억나시죠? 이런 방식으로 자물쇠의 소리 부품들과 공명하는 소리들만 증폭시켜서 찾는 겁니다. 그럼 바로 자물쇠를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좀 허접하지만 슈어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2026년 현재 구글의 윌로우 칩이 오류 정정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건 이 망치가 실물로 완성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지용님, 그래도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때 가서 비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여러분, 해커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과 블랙 해커들이 밀어붙이는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HNDL, 즉 지금 수학하고 나중에 해독하라 전략입니다. 해커들은 지금 당장 풀 수 없는 국가 기밀, 군사 데이터, 여러분의 유전체 정보나 개인 신용 정보를 일단 닥치는 대로 훔쳐서 자신들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5년 뒤, 10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는 날, 즉
큐데이에 그 저장고문을 열고 한꺼번에 해독해버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10년 뒤에 내가 누구인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내가 과거에 어떤 비밀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낱낱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유효기간이 10년이 넘는 정보들은 사실상 이미 털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보안업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죠.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도 두꺼워지는 법.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두 가지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1방어선이 바로 양자내성 암호 PQC입니다. 자물쇠의 내부 부품을 소리 공명할 수 없게 특수 방음 소재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암호를 격자 기반으로 만들거나 미지수나 에러 코드를 섞어 놓아서 미지수나 에러 코드가 뭔지 모르면 못 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는 2024년 8월 양자 컴퓨터도 풀기 힘든 새로운 수학 문제들로 구성된 암호 표준을 확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격자 방식 암호로 우리 웹 브라우저를 지키는 핵심 방패입니다. MLKEM FIPS 204. 두 번째는 디지털 서명을 위한 새로운 표준이죠. MLDSA FIPS 204.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미 광고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애플은 이미 아이메시지, 즉 아이메시지에 PQ3라는 양자내성 암호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양자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제2방어선은 수학이 아니라 물리법칙으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양자 키 분배 QKD입니다. 정보를 빛의 알갱이, 즉 광자에 실어 보내는데 중간에 누군가 훔쳐보려고 건드리는 순간 양자역학의 관측 원리에 의해 정보가 파괴되거나 변해버립니다.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관측하면 변한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 방법은 해킹 시도를 즉시 알 수 있는 절대 방패죠. 이런 방식으로 최근 중국의 지난 1호 위성은 베이징과 남아프리카 사이 무려 12,900km를 잇는 위성 바간 양자 통신에 성공했습니다. 유럽도 이글1 위성을 통해 대륙 전체를 잇는 양자 보안 웹을 만들고 있고요. 오늘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 4편의 일부 정말 서늘하면서도 박진감 넘치지 않았나요? 우리가 믿어왔던 디지털 세계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의 틈에서 인류는 더 강력한 양자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죠. 결국 기술은 공포를 먹고 자라며 그 공포를 이겨냈을 때 비로소 다음 시대로 진화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1부에서 무시무시한 암호 붕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어지는 2부에서는 분위기를 확 바꿔볼게요.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의 뇌와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 에너지는 100분의 1로 줄이고 지능은 수조 배 높이는 양자 AI가 가져올 유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챗GPT가 신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볼게요. 채널 고정!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타민 지용이었습니다. 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잠시 후 2부 시작합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대망의 시리즈 최종화 그 마지막 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1부에서 제가 디지털 아포칼립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등골을 좀 서늘하게 해드렸죠. 내 비번이 털리고 내 데이터가 이미 수확되고 있다니 하면서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큰 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이 강력한 양자 기술이 인공지능과 만나 우리 삶을 얼마나 눈부신 유토피아로 바꿀지 그 가슴 뛰는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제4편 2두 퀀텀 리프, AI가 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공포는 있고 이제 희망의 에너지를 풀 충전해서 출발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들 정말 똑똑하죠? 하지만 이 녀석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예요. AI 하나 학습시키는데 원자력 발전소 몇 개 분량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게다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연산 속보가 기어가는 병목 현상의 시대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부스터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AI가 지식을 많이 외운 우등생이었다면 양자 AI, QML은 우주의 원리를 꿰뚫어보는 통찰가가 되는 겁니다. 2024년 말 구글의 윌로우 칩이 보여진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특정 연산에서 슈퍼컴퓨터보다 무려 1300배 빠른 속도를 기록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대수학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힐베르트 공간은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 개념을 무한 차원까지 일반화해서 확장한 추상적인 수학 공간이에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 속의 세상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은 무한한 벡터 공간과 벡터들 사이의 내적 공간들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표현되는 다차원의 무한한 우주가 표현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종이와 같은 2차원 공간의 지식들을 하나씩 적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무한의 다차원의 지식을 통으로 넣고 공부하는 게 더 공부량이 많겠죠. 다만 우리의 지적 수준과 인지 수준이 종이와 같은 2차원이나 영상과 같은 3차원의 공간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일 뿐이죠. 고전적 컴퓨터를 사용하는 AI는 정답을 찾기 위해 수조 개의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하며 학습합니다. 하지만 양적 컴퓨터 기반의 AI는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무한한 수학적 차원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요. 비유를 하자면 고전 AI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1번 서가부터 100만 서가까지 뛰어다니며 한 권씩 펼쳐서 공부한다면 양자 AI는 도서관 전체에 있는 책을 다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정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수준의 양자 컴퓨터로도 학습 에너지는 100분의 1로 줄어들고 지능은 수천 배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최대 100여 개의 큐비트 수가 더 증가하면 이 에너지 감소 속도와 지능 수준은 더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AI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가 풀지 못한 고차원의 난제들을 초능력처럼 풀어낼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초지능 양자 AI가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3가지 킬러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굶주림 없는 지구, 식량혁명. 3편에서 윤 작가님이 말씀하신 질소 개종 기억나시죠? 양자 AI는 박테리아의 효소작용을 분자 수준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는 새로운 비료 제조법을 완성할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2%를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기후위기와 식량난을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죠. 둘째, 1초 충전의 일상, 에너지혁명.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이 꿈꾸는 전고체 배터리. 이제 양자 AI가 그 레시피를 끝내버릴 겁니다. 수만 가지 소재 조합을 가상세계에서 미리 돌려보고 리튬 이온보다 10배 더 오래가고 1초 만에 충전되는 신재주를 떡하니 내놓는 거죠. 이제 충전 스트레스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될 거예요. 셋째, 부작용 0%의 맞춤형 신약, 생명혁명. 암이나 치매 같은 불치병요. 양자 AI는 여러분의 유전체 정보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해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항원제를 설계해 줄 겁니다. 이 약이 맞을까? 저 약이 맞을까? 테스트하던 시대는 끝납니다. 양자 컴퓨터 안에서 가상 임상을 1억 번 돌려보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완벽한 처방전만 내놓을 테니까요. 이제 2050년의 평범한 아침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 양자 보안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이 폰 안에는 초소형 양자 난수 계산기가 들어있어서 그 어떤 해커도 여러분의 정보를 훔칠 수 없죠. 출근길에는 양자 인터넷망이 깔린 자율주행차를 탑니다. 교통체증력, 도시 전체의 트래픽을 양자 AI가 0.1초마다 최적화하기 때문에 사고도 막힘도 전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공기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의 원리를 몰라도 전등을 켜듯 양자역학의 복잡한 수식을 몰라도 우리는 그 혜택을 온몸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자, 4부작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냅니다. 1981년 리처드 파인만이 엔디콧 하우스에서 던진 제기랄이라는 그 한마디가 2026년 오늘날 거대한 기술 전쟁을 불러왔고 2050년에는 인류를 새로운 문명으로 이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류가 비트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 우주가 작동하는 진짜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를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빚어내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이 준비한 양자 컴퓨터 4부작 시리즈 어떠셨나요? 때로는 공포스럽고 때로는 난해했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세상과 긍정적으로 얽히고 여러분의 꿈이 무한한 중첩 상태로 펼쳐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비타민 지용이었습니다.